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2025년 현재 여전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혁신가, 몽상가, 또 거대한 베팅의 대가 이런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자료가 바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최신 사례 연구인데요. 일론 머스크 2025 The Master of Big Bets. 여기서 딱 그 질문을 던집니다. 2025년에도 그는 여전히 대가일까? 아니면 그 거대한 베팅들이 이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된 건 아닐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데 저희가 여기서 핵심만 좀 쏙쏙 뽑아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머스크 제국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 맥락을 명확히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2025년 머스크의 베팅은 과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최대 위기에 봉착한 걸까요? 먼저 지금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 한번 쭉 훑어보죠. 테슬라, 스페이스X는 당연하고요. 또 시끄러웠던 인수 후에 X, 그러니까 구 트위터로 바뀐 소셜미디어,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뉴럴링크, 터널 뚫는 보링 컴퍼니, 그리고 최근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이죠. xAI까지. 정말 순갑불 정도로 많습니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기업들이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뭔가 이걸 다 엮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것 같단 말이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기술이랑 로봇 기술, 옵티머스 같은 거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스타링크죠. 발사체, 스타쉽, 여기에 xAI의 인공지능까지 딱 결합되면 이건 그야말로 SF 영화 같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는 그런 야심이죠.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사례 연구가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야심찬 계획들, 이걸 뒷받침할 자원은 충분한가?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제국을 과연 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특히 그 스타쉽 개발이나 xAI 슈퍼컴퓨터 구축처럼 이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들이잖아요. 네. 이게 재정적인 압박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압박의 현장을 좀 하나씩 들여다보죠. 먼저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열었던 선구자인데 요즘 상황은 좀 달라 보여요. 네, 테슬라의 성공 신화는 정말 대단했죠. 로드스터부터 시작해서 모델 3, 모델 Y까지 전기차 시장을 거의 장악했고 한때는 그 생산량을 못 맞춰서 생산 지옥, 그러니까 프로덕션 헬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걸 또 극복하고 엄청난 수익을 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사례 연구 자료를 보니까 판매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더라고요. 특히 중국의 BYD 같은 경쟁자들이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예전 같은 독주 체제는 이제 끝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2025년 1분기 판매량이나 시장 점유율 하락이 딱 그걸 보여주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전략도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단순 전기차 판매, 이걸 넘어서 로보택시, 그러니까 사이버캡이라고 하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런 미래 기술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머스크는 이게 테슬라 가치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키울 거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로 그 거대한 베팅의 위험성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FSD요. 이게 수년째 곧 완성된다, 곧 된다고 했는데 사례 연구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약속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지연 문제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테슬라의 미래 자체에 대한 어떤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FSD 구현 시점에 대한 회의론. 이게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정말 큰 변수죠. 여기에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압박도 있고요. 또 머스크 개인의 어떤 돌출 행동이나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게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550억 달러짜리 스톡 옵션 패키지, 이게 법원에서 무효가 된 사건도 있었고, 또 그의 정치적 행보에 반발하는 소비자들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수익성의 상당 부분이 사실 탄소 배출권 판매 덕분이었다는 점, 이것도 현재 수익 구조를 좀 더 불안정하게 보는 시각에 힘을 싣더라고요. 물론 배터리 사업이나 에너지 저장 사업 부문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슈퍼차저 네트워크 전략 변경하고 또 갑자기 관련 인력 대규모 해고한 것도 이런 불안정성을 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고요. 결국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AI 로봇 회사로 도약하겠다 이런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성공 여부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지상에서의 도전은 잠시 접어두고 머스크의 시선이 향하는 또 다른 곳, 우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뭐 거대한 베팅의 연속이죠. 그럼요. 스페이스X는 그냥 로켓 쏘는 회사가 아니라 화성 식민지 건설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담대한 목표로 시작했잖아요. 재사용 로켓 펠컨 9으로 발사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췄고 이걸 기반으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망 구축하고 또 나사 우주비행사 실어 나르고 이런 굵직한 성과들을 냈죠. 스타링크는 이제 뭐 스페이스X의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성수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네, 2025년 말까지 8,000기 이상 쏘아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군사적인 중요성까지 커졌죠. 2025년 예상 매출도 10억 달러를 훌쩍 넘길 정도로 성장했고요. 스페이스X 전체 기업 가치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최대 3,500억 달러까지 평가받을 정도니까요. 엄청나죠? 하지만 스페이스X의 진짜 큰 그림은 역시 그 스타쉽 프로젝트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인류를 달과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그 거대 로켓 말이에요. 근데 이 스타쉽이야말로 성공과 실패의 경계에 좀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런 배팅 같아요. 맞습니다. 스타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이지만 개발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반복되는 시험 발사 실패,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또 규제 당국과의 마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시험 비행 실패는 그 어려움을 딱 보여주는 사례였고요. 이게 성공하면 스페이스X는 정말 차원이 다른 기업이 되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나 다른 국가들의 추격도 거세고요. 그렇습니다. 블루 오리진, ULA 같은 기존 강자들도 있고 저궤도 위성 통신 분야에서도 아마존의 카이퍼나 원웹 같은 경쟁자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요. 게다가 사례 연구를 보면 머스크가 정부 규제에 좀 불만을 표하면서 나사와의 계약 파기까지 언급하는 등 주요 고객인 정부와의 관계에도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스페이스X의 베팅 역시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둘 다 거대한 베팅인 건 맞는데 그만큼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런 거군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마 가장 시끄러운 베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X, 구 트위터 이야기를 해보죠. 2022년에 440억 달러 인수. 이것부터 정말 파격적이었죠. 인수 직후에 CEO 포함해서 임직원 80%를 해고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요. 결국 주요 광고주들이 대거 이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후에 모든 것을 위한 앱, Everything 앱을 만들겠다면서 X로 이름을 바꿨고요. 인수 후에 도입된 변화들도 꽤 있었죠. 유료 구독 모델인 블루체크라던가 아니면 집단지성 팩트체크라는 커뮤니티 노트 같은 기능들이요. 네, 그런 기능들을 도입하긴 했는데 동시에 표현의 자유 절대 보장, 이걸 내세우면서 논란이 됐던 계정들을 막 복구시키고 컨텐츠 관리에 거의 손을 놓으면서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가 늘었다. 이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게 결국 광고 수익 급감으로 바로 이어졌죠. 사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광고 수익이 인수 전의 절반 이하, 그러니까 19억 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그 광고 수익 급감이 단순히 경영부진 이걸 넘어서 플랫폼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광고주들의 불신?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라는 거죠. 머스크의 그 유명한 꺼져버려 go fuck yourself 발언은 그 불신에 완전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요. 맞습니다. 그 반언 이후에 광고주 보이콧이 더 심해졌고 또 EU 같은 규제 당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일 사용자 수는 여전히 2억 5천만 명 수준으로 무시할 수 없는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재정적으로는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죠. 결제 시스템 도입이나 AI 챗봇 글럭 연동 이런 걸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아직은 좀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X 인수 자체가 거대한 베팅이었는진 몰라도 현재로서는 성공적인 베팅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테슬라, 스페이스X, X 외에도 새로운 베팅들이 또 있죠? XAI,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이들은 좀 어떤가요? 특히 XAI에 대한 기대와 투자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네, XAI는 우주의 본질 이해라는 아주 거창한 목표를 내건 AI 기업입니다. 오픈 AI의 경쟁자로 등장했고 X와 연동되는 챗봇 그락을 선보였죠. 이 그락이 실시간 정보 접근이나 특유의 그 정신 나간 모드라고 하죠. Unhinged mode. 이걸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나 좀 편향된 답변을 생성한다. 이런 논란도 계속 있습니다. XAI에 투입되는 자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 앞으로 슈퍼컴퓨터 구축에만 수백억 달러, 어쩌면 천억 달러까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AI에 대한 머스크의 초거대 베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막대한 자금 조달 부담과 기술적인 불확실성, 이걸 안고 가는 겁니다. 뉴럴링크는 어떤가요? 뇌에 칩을 심는다는 아이디어는 진짜 혁명적이긴 한데요. 잠재력은 엄청나죠.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세상을 열 수도 있으니까요. 첫 인간 이식까지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인 문제 보고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 윤리적, 안전성 논란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보링컴퍼니 역시 초기 비전이었던 도시 지하터널망 구축은 좀 지지부진하고요. 현재는 라스베거스 컨벤션 센터의 그 단거리 운송 시스템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신규 벤처들도 머스크의 거대한 베팅 성향을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제국 전체의 복잡성과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적인 베팅 외에도 최근에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굉장히 두드러지면서 또 다른 논란 그리고 위험 요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연구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사례 연구에 따르면요. 머스크의 정치적 목소리나 영향력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특히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고 그 이후 행정부 내 그 정부 운영 효율화 부서, 도지라고 하죠. 이 책임자라는 상징적인 직책까지 맡으면서 정치 무대 전면에 나선 모습입니다. 2025년 7월에는 심지어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 보도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정치적인 행보가 그의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나요?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게 딱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와의 관계 개선이나 규제 완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테슬라 같은 주력 사업의 고객 기반을 분열시키거나 투자자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발언 이후에 소비자 반발이나 불매운동 움직임도 있었고요. 또 11개가 넘는 연방기관이 머스크나 그의 회사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정치적 역할과 사업적 이해관계 사이의 어떤 충돌 가능성, 이것도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네. 저희는 이 분석 내용을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할 뿐이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강력한 비전 제시, 이거랑 동시에 예측 불가능하고 좀 권위적인 면모, 이런 게 자주 거론되잖아요. 네, 사례 연구에서도 그런 양면성을 지적합니다. 직원들에게 극도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건 맞지만 동시에 높은 임원 이직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좀 독단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이런 분석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에 한번 쭉 맞춰보면 2025년 일론 머스크와 그의 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베팅의 대가는 지금 어떤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걸까요? 핵심은 결국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동시다발적인 거대 프로젝트들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압박이고요. 둘째는 FSD, 스타쉽, 옵티머스, XAI 같은 핵심 베팅들의 성공 불확실성, 그러니까 실행의 위험이죠. 셋째는 전기차, 우주 발사, AI 등 모든 분야에서 점점 더 격화되는 경쟁이고요. 넷째는 점점 강화되는 규제와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머스크 개인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그가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비전과 현실, 야망과 리스크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사례 연구에서도 바로 이 긴장 상태를 핵심적으로 다루면서 머스크는 지금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정확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과연 미래에도 통할 것인가? 한 사람의 비전과 통제력이 이 거대한 복합체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지금이
거대한 베팅의 대가라는 그의 명성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2025년 일론 머스크 제국의 현 주소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여전히 거대하고 야심차지만 거의 모든 전선에서 중대한, 어쩌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 도전은 머스크 자신의 행동과 또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오늘 살펴본 자료에 바탕을 둔 질문인데요. 스타집이나 XAI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그 천문학적인 자원, 돈, 인재, 컴퓨팅 파워, 이걸 생각해 보면 혹시 이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혹은 뒤로 미뤄지고 있는 다른 중요한 사회적, 기술적 발전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래를 여는 거대한 베팅과 자칫 파국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 이 둘을 가르는 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머스크의 현재 포트폴리오는 그 스펙트럼에 어디쯤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탐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